녹화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음, 초보가 고수되기 질의응답편 시즌2 질의응답편 16번째 방송. 16번째. 네. 우리가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160 몇 회까지 했었죠. 그걸 시즌 1이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하는 시즌 2. 네. 우리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좀 그 쟁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질문다운 질문이 안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유치권의 성립 조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효력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 전문가답게 호박 같아. 수박 싫다. 아이씨, 요새 수박이 풍년이잖아. 나도 수박 싫어. 유치권의 효력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네. 우리 네이버 카페 육회명쾌 부동산 경매 카페에 질문 올리는 그런 경매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도저히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우리 이선생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검증을 받고 있지, 검증. 자신이 없는 것들. 검증. 금증이 아니고. 그거 할까? 경상도 사람만 할 수 있는 발언.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의 이성.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하잖아. 자, 좋습니다. 공지사항. 우리 육회명쾌 네이버 카페 육회명쾌 부동산 경매에 올라오는 질문들 이렇게 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이 유튜브 우리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들 좀 구독 좀 눌러주면 되지. 그건 뭐 그리 힘드나? 뭐 왜 그렇게 하는데? 1000명 되면은 광고 수입이 따라 붙는다잖아. 근데 꼭 구독자 1000명이 문제가 아니지. 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듣느냐. 뭐 그런 것도 있죠.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돼. 그래요? 1000명이 안 되면 그 수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1000명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 유치권자가 가지는 일종의 권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이제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힘. 이걸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유치권의 이제 권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유치적 권능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유치적 권능. 유치적 권능. 이게 유치권이 가지는 본체적인 힘이에요. 유치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유치적 권능. 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유치적 권능이라는 것은 유치권자가 그 유치 목적물은 유치권자 직계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소유자가 달라고 얘기를 해도 못 줘. 이렇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유치적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 거절권 이렇게 보면 인도 거절 권능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이 권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그 유치권자가 뭐 받을 게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줘야 되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 유치적 권능이라는 게 제3자. 그치. 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의 형식으로 만들어뒀어요. 물권의 형식으로 만들어둬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상대적 권리가 아니고 절대적 그렇지. 권리다. 절대적인 권리가 돼요. 이게 유치권의 힘을 너무 높여놓은 것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라는 이 권리를 인정을 하지만 유치권을 이 물권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러면 그 돈 받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매 낙찰자인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유치권의 힘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입법들이 지금 그 입법의 노력들은 있는데 유치권 가장 많이 행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경매상 채무자? 경매상 채무자가 경매에서 경매상 채무자가 유치권을 많이 행사할까? 근데 그거는 대부분 가짜 유치권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보면 경매에서는 가짜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진짜 진성 유치권 누가 많이 행사할까? 공사 대금업자겠네요. 공사업자, 건설 회사들이에요. 건설 회사들이 유치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는데 보세요.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면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시행하는 쪽은 아파트 분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행하는 이 회사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시행사는 거의 개털이야. 돈이 없어요. 시공사로부터 돈 땡겨 와가지고 분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를 맡을 때도 이게 나중에 분양 대금을 받으면은 공사 대금에 먼저 충당한다. 그래서 시행사 너네들이 돈 관리하지 말고 신탁 회사에다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공사가 훨씬 더 힘이 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공사는 삼성물산, 네? 뭐 롯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데가 다 시공사들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겠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유치권을 약화시키는 입법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네. 반대하지.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로비하겠네 얘네들이.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회기 지나가지고 폐기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창호공사한 업자다. 조그만한 빌라 한 동을 짓는데 그걸 창호공사를 하는 업자인데 그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돈 안 주고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낙찰이 돼가지고 유치권자의 힘을 뺀다고 해서 물권이 아닌 채권화 시켜가지고 낙찰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 힘 없는 거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유치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서 어떤 것을 조금 빼냐면 유치권을 채권화 시키는 게 아니고 유치권은 채권을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시행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뒷담한 아파트 이런 것들 경매 넣잖아요.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오케이 안 하면 낙찰이 안 돼. 왜냐하면 쪼개가지고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쪼개진 각각의 호수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공사대금 전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가분성을 완화시키려고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건 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어쨌거나 유치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야. 자, 어쨌건 유치권이 가지는 첫 번째 힘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 이걸 이제 유치적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치적 권능은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말씀드렸는데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분성. 그러니까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를 다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이 가령 한 3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유치 목적물의 가격이 한 100억쯤 돼. 네. 3억 원을 변제를 못해요. 그러면 100억의 부동산 전부 다를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야 3억 원 부분만 점유를 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3억 원 부분만 점유를 해라. 빌라 한 동을 공사를 해놓고 101호만 점유해라 라고 하는데 102, 201, 202, 301, 302, 401, 402 이거 다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유치권이 굉장히 강력해요. 유치권이 유치권의 불가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예를 들어 일부는 줬는데 끝다리가 좀 남았어. 그럼 그거 다 받을 때까지 다 목적물 전부를 다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하죠. 근데 이제 유치권의 이 유치적 권능을 유치권의 이 유치적 효력을 모든 사람에게 다 행사하도록 하면은 이게 이제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특히 이제 경매 낙찰자들, 이 낙찰자들은 예상하지 못하는 유치권의 부담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가령 이제 경매 절차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서 목적물이 다 압류가 될 때, 압류가 되면은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황 조사 당시에는 유치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치권의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현황 조사서라든지 경매가 개시될 때를 기초로 해서 그때 당시에 목적물의 현황을 토대로 낙찰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황 조사서라든지 경매 당시에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유치권이 없었으니까 유치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낙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낙찰자는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잖아. 그래서 유치권을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행사하려면은 그 요건을 조금 판례가 제한을 해요. 이게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판례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질 당시에 유치권의 행사 요건을 다 갖췄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치권의 네. 요건 3가지 이거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다 갖추었을 때에만 경매 절차 매수인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이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요 점은 또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우리 법이 그 대륙법,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에서 왔고 독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근대 민법이 이렇게 형성된 걸로 아는데 독일은 유치권이 뭐 채권적 효력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물권적 효력을 이렇게 강화했을까? 왜 강하게 만들었느냐? 그 입법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그랬을까? 쪽발이 새끼들 영향 아닐까?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유치권을 대세적인 물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이 경매 절차 매수인에 대해서 행사되기 위해 가지고는
적어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에 유치권의 이제 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 만약에 경매가 된 부동산에 보니까 이 경매상 채무자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세금 압류가 되어져 있어. 체납 압류. 혹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따라서 압류가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된 거야. 네. 자, 이때 유치권자가 가만히 보니까 체납 압류나 가압류 당시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거야.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 아니면 직전 아니면 직후? 아니,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졌을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다 갖췄단 말이야. 그 전에 갖췄다. 직전.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압류나 체납 압류나 아니면 가압류 당시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못 갖췄어요.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의 요건을 갖춘 거야. 네. 이럴 때 낙찰자에게 유치권 주장하는 게 가능할까? 말소 기준 권리가 그 이전이니까. 그렇지. 압류 효력이 맞춰졌는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글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건저당이라든지 압류나 가압류라든지 이런 그 물건들이 건저당 같은 그런 것들이 하고는 상관없이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 맞아요. 똑똑하네. 이게 진짜 넌드롬에서 좀 배웠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체납 압류가 있거나 가압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경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매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맞춰져야지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들어간다. 그러겠죠. 그리고 경매 절차 매수인은 언제 부동산의 현황을 기초로 해서 낙찰받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압류 당시가 아니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길 당시. 그렇죠.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부동산의 현황 이걸 기초로 해서 낙찰받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다든지 체납 처분 압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선행하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그거 딱 맞춰질 때 이미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다면 니 뭐 책 보고 읽나? 그때는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 91조를 보면은 91조가 있어요. 91조? 나중에 찾아보세요. 좋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91조 5항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경매 절차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매 절차 매수인은? 경매 절차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유치권을 낙찰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낙찰자가 유치권자가 낙찰자에 대해서 너 빚 갚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 때문에 낙찰자가 대신 빚 갚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제할 책임이 실제로는 없지. 그렇죠.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낙찰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해서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유치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를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예요. 다만
안 갚으면 유치적 효력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갚아야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 5억 원 어치 공사를 했어. 낙찰을 받았어. 집을 낙찰을 받았어. 내가 5억 원을 물어줘야 될 책임은 없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돈을 지급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 공사를 맡긴 사람은 원래 경매상 채무자이거나 소유자이거나 그랬을 거 아니야. 네. 전 소유자. 네. 그 사람한테 내 이거 5억 네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 내놔. 이거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하죠. 그걸 구상이라고 얘기해요. 네. 구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치적 효력을 이제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 정리를 하면은 유치적 효력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꼭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 다음에 이 유치적 효력은 불가분성이 있다. 그래서 채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요거 두 번째 얘기했고요. 이렇게 강력한 유치권을 낙찰자에게 무조건 다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낙찰자의 신뢰를 또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은 최소한 언제는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어야 되는 거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당시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갖췄어야 된다. 그 직전까지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대신 빚을 갚아야 될 법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요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유치적 효력과 관련해서. 네. 그죠? 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공사업자인데 건물 공사를 했어요. 건물 공사를 해서 그래서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건물 공사 대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토지에 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공사 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토지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 위에 짓담한 건물이 있어. 그치. 그리고 그 짓담한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 주인은 건물 유치권자 보고 야, 그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건물 유치권자가 나 건물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고 인도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는 게 가능할까는 거예요. 야, 애매하네. 근데 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 논리가 법 논리가 그렇다면 건물 유치권자는 토지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토지 낙찰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해 가지고 소유권 배제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요걸 행사해 가지고 너 나가. 아니 그 건물 뭐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해서 건물 철거는 건물 철거 청구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는 법정 기산권 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해가지고 유치권자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게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이 안 되는 건물도 있어요. 토지만 낙찰이 됐는데 건물 소유자가 보니까 법정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건물이 철거 대상 건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유치권자 보고 건물에서 나가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지 건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건물 유치권자는 이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 대상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 토지 소유자에게는 건물 유치권으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내 건물 철거할 거니까 유치권자 너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퇴거 청구다. 그렇죠. 이걸 일종의 퇴거 청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낼 수 있겠네. 유치권자를. 그 유치권자 깨트리는 편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해볼 수 있겠네. 자, 유치적 효력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한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유치적 효력은 대세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권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적 효력은 불가분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당시에 유치권의 행사 요건을 다 갖췄어야 된다. 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 낙찰자 보고 빚값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는 거다. 철거 대상 건물이 아니어야 되는 거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야. 자,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요 5가지를 알면 적어도 민사 유치권에서 유치적 효력이 뭔지 요거는 알 수가 있어요. 민사적 그 민사 유치권에서 상사 유치권 뭐 해야 되나? 상사 유치권은 다음에 합시다. 상사 유치권은 우리 경매에서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상사 유치권은 경매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민사 유치권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치권의 효력 중에서 첫 번째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음부터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 걸 갖다 쭉 시리즈로 얘기할 건가? 네.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설명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16회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은 우리 카페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카페 6회 명쾌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네. 유튜브 방송은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네, 네이버 카페는 6회 명쾌 부동산 경매. 제가 6회 김명석, 명쾌 이태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